현재 이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는 일본 항모 3척이 큰 피해를 입고 전열에서 탈락한 후 남은 유일한 항모 히류가 미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 항공대를 발진시키려고 하는 순간까지 다루었습니다. 출격하게 되는 일본 항공대는 고바야시 미치오 대위가 지휘하는 함상 폭격기, 즉 급강하 폭격기 18기와 호위 제로 전투기 6기였습니다. 히류에 탑승하고 있던 야마구치 다몬 제2항공전대 사령관은 공격대가 발진하기 전에 히류 승조원들에게 훈시를 했는데, 일단 히류 승조원들이 이때쯤이면 전부 알고 있던 항모 3척 피격 소식을 전하고 이어서 제국의 영광을 위해 전투를 계속하는 것은 오직 히류에 달려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히류의 분위기도 야마구치의 연설처럼 비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들한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당시 히류 승조원들은 우리 항공대가 미군보다 실력이 크게 우월하기 때문에 일단 항공대가 출격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기록에 좀 이해 못할 대목이 있는데, 히류 승조원들은 지금까지 미군 공격기들의 기량이 졸렬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앞으로의 항공전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또 하나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졸렬한 기량을 가졌다고 본 것은 뇌격기였을 텐데요. 방금 동료 항공모함들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냉정히 따져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히류에서 공격대가 출격한 것은 오전 10시 58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류를 제외한 다른 항모들이 공격을 당했던 시간을 봤을 때 차질 없이 신속하게 바람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야마구치 제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고바야시 항공대의 출격과 관련해 미드웨이 해전사에서 정말 보기 힘든 중요한 사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진은 일본 항모 히류가 미드웨이 해전 당시 항공기를 출격시키고 있는 사진인데, 당시 히류 주위에 있던 일본 함정에서 찍은 것입니다. 사진의 뒷부분에 잘 보이지 않는 함정이 존재하는데 일본 호위 구축함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숨은 그림 찾기 같지만 80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사진이 찍힌 시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가 일어나기 전인 1942년 6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찍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설은 6월 4일 히류가 고바야시 공격대를 출격시킬 때 찍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설 중 어느 것이 맞느냐에 대해 여러 학자들로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일단 이 사진이 전투 이전에 상공호위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일본 함대 작전 계획에 6월 1일부터 3일까지 히류가 상공호위 전투기를 발진시킬 계획은 없었다고 하고, 비행갑판에서 바로 떠오르는 이 항공기를 보면 제로기가 아니라 99 한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초계기라면 비행갑판 뒤쪽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 항모는 평시에 항공기를 경납고에 넣지 비행갑판에 놓고 다니지는 않아서 이 상황은 대규모 항공대가 출격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미드웨이 전투 중에 히류에서 이렇게 99 한폭 편대가 뜨는 것은 단 한 번, 새 항모 피격 후 고바야시 공격대가 출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은 매우 높은 확률로 오전 10시 58분에 공격대 출격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진에서 아까 언급했던 바로 이 부분은 발진하는 항공기가 맞고, 여기 나타난 두 개의 물체도 편대를 이루기 위해 비행 중인 99 한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원 안에 두 개의 물체도 항공기로 보이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이렇게 6월 4일 아침부터 그렇게 원하던 미 항모부대에 대한 공격대를 드디어 출격시키게 되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 일본 항모를 찍은 사진이 매우 희귀한데 지금 그중 하나를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이 어떻게 이어진 전투와 검열에서 살아남았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아베 제독이 보고한 일본 기동부대의 당시 위치는 미드웨이 섬 북서쪽 북위 30도 10분, 서경 179도 10분 근해였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 계산한 미드웨이 섬과의 거리는 약 268km입니다. 히류에서 공격대가 발진한 시간에서 앞뒤로 몇 시간 사이에 미 항모부대는 동쪽에서 미국 공식 기록의 지도처럼 이렇게 항로를 바꾸며 항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항공모함을 이날 처음 발견한 것은 이전에 나왔던 중순양함 토네의 4번 정찰기로 미 함대를 발견하고도 항공모함 존재 여부는 늦게 보고하는 등 수준 이하의 정찰 능력을 보여줘 일본 함대 사령부에 불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토네 4번기는 새벽에 발진해 연료가 부족했고 이를 일본 함대에 알렸으나 귀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와레 데키즈 연료 부족으로 더 정찰할 수 없다는 무전을 치고야 귀환 허락을 받습니다. 이때가 오전 9시 38분으로 일본 함대가 급강하 폭격을 당하기 약 45분 전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 토네 4번기는 일본 항모부대 쪽으로 귀환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항모부대 상공으로 돌아온 것이 10시 30분경이라고 합니다. 토네 4번기는 일본 항모들이 급강하 폭격을 받고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피해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토네 4번기는 이제 바다에 착수해서 모함인 중순양함 토네에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져야 했는데 히류는 공격대를 출격시킬 때 맞바람을 받기 위해 항진을 해야 했고 토네는 호위함으로써 히류를 따라가느라 정찰기를 회수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토네 4번기는 고바야시 공격대가 전부 발진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전 11시 25분 연료가 50리터밖에 안 남았다는 보고를 한 후에 허락을 받고 오전 11시 47분 모함인 토네에 수용되었습니다. 토네 4번기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월 4일 오전에 임무를 마쳤습니다. 고바야시 공격대가 오전 10시 58분 미항모를 향해 떠난 후 미항모가 있는 해역에 도착하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네 4번기가 연료 문제 등으로 귀환 의사를 처음 보낸 것은 오전 8시 34분이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 사령부는 토네의 귀환에 대해 신속히 답변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찰 지속을 위해 토네 4번기를 다른 항공기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네와 함께 정찰기 파견 등의 임무를 맡았던 같은 급의 치쿠마로부터 토네 4번기와 같은 영식 수상정찰기 한 기를 발진시키는데 그때가 오전 9시 38분이었습니다. 치쿠마 5번기는 일본 항모부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오전 10시 30분경에 미드웨이 북쪽 약 241km 해역에서 미 항모를 발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바야시 공격대가 한창 발진하고 있었을 오전 11시에 아베 제독은 치쿠마 5번기에 명령을 내려 적항모의 위치를 알려서 공격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타전합니다. 이 전문을 받은 치쿠마 5번기는 11시 10분에 답신을 보내 미항모의 위치가 아군으로부터 70도 방향 90해리 약 167km라고 보고합니다.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 항전에 야마구치 다몬사령관은 미항모 방향으로 히류를 항진시키고 있었고 호위구축함 두세 척이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히류는 북동쪽으로 향하면서 불타고 있는 자매함 소류를 목격하는데 화염과 연기가 전체 함을 뒤덮고 있었으며 폭발로 함체의 구멍이나 맞은편이 훤히 보이는 구역이 많았다고 합니다. 히류가 소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한참 지났고 항모 히류는 소류를 지나쳐 계속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히류의 지휘부나 승조원들이 자매함 소류를 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20분 야마구치 사령관은 전 함대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1차 공격대로 함폭 18기, 함전 5기를 발진시켰고 1시간 후에 뇌격기 9기와 함전 3기를 또 보낼 것이고 히류는 적방향으로 접근해 피해를 입은 아군기들을 수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사령관이 이렇게 공격대 출격 사실을 전 함대에 알린 것은 일본 기록에는 아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야마구치가 출격한 전투기 대수를 5기라고 말한 것인데 공식 기록에는 6기라고 나와 있어 야마구치의 전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격 예정인 뇌격기가 9기라는 부분인데 도모나가 항공대가 미드웨이를 공격할 때 히류에서는 뇌격기가 18기 출격했으나 미드웨이 상공에서 피해를 많이 입어 절반만 즉시 투입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미드웨이 공격대 중 뇌격기인 함공이 5기 격추되고 16기 손상되었는데 이것만 해도 일단 총 36기 중 절반 이상의 손실률이며 손상된 뇌격기들 중 대부분이 비행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히류의 공격은 일본 항모부대가 항공대 출격 시 원칙으로 세웠던 뇌격기, 급강한 폭격기, 전투기의 대규모 합동 공격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야마구치 사령관은 현 시점에서 지휘체계상 아베 제독보다 낮은 위치였지만 공격대 발진 이전에 아베 제독에 전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피해를 입은 각 항모에
구축함 한 척씩을 붙여 후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상을 입은 항모에 구축함을 붙이고 말고는 전체 함대 지휘관이 결정할 사항인데 야마구치는 지금 사실 월권 행위 비슷한 것을 저지르는 것이고 고바야시 공격 때 출격 과정도 아베와 상의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공식 기록도 이때 야마구치가 독단적으로 작전을 진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야마구치는 아베와 전쟁 초반 작전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베의 작전 지휘에 대한 상당한 불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야마구치가 원래 워낙 적극적이고 공격 위주의 지휘관이라서 결국 6월 4일의 반격은 야마구치가 실질적으로 전투 지도를 행하게 되었고 아베도 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베 제독이 기동부대의 임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얘기고 지난번에 나온 내용이지만 오전 11시 30분이 되면 나구모 제독이 나가라의 중장기를 올리면서 지휘권을 다시 장악했고 이를 전 함대에 타전했습니다. 나구모 제독의 깃발과 관련해서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나구모가 아카기에서 퇴함하면서 중장기를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베 제독이 중장기가 아카기에 보이지 않자 지휘권을 인수했다고 언급했고 이것은 일본 공식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에 의하면 제1기동부대 사령부가 나가라로 옮겼을 때 구사카 참모장이 나가라에 걸 중장기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해군의 중장기는 우길기에 위쪽만 막아놓은 형태인데 순양함에 이런 중장기가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라에 소장기는 있었는데 바로 이런 모양이었고 궁여지책으로 아랫부분을 뜯어내고 중장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구모가 아카기를 빠져나올 때는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깃발을 내릴 여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어쩌면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베 제독이 아카기에서 깃발을 못 봤다는 언급은 아카기가 위기에 빠지자 함대 전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아베가 나름대로 생각해낸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